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주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북한이 부정선거에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난 4월 10일 한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175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다른 좌파 세력과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이 결성한 신개혁당 의석과 함께 총 192석의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초대형 야당 진영을 형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108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1987년 대통령 직접 선거가 도입된 이래 여당이 야당에 이렇게 큰 표차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당은 대통령 탄핵과 개헌 막기라는 막판을 간신히 버텼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씨는 한국의 선거 부서인 선관위 내에서 선거 사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기에는 선거 전 투표 조작 및 선거 사기 혐의가 포함되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초 시민단체 EJA 선거 정해 군대에는 선거보도센터와 법률지원팀이 포함됩니다. 이 단체는 유권자 교육 및 관찰 훈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거 사기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국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래 황 씨는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그림자가 있다고 믿고 있다. 황 대표는 27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한국은 지금 부정선거에 휘말려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성은 2019년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조 전 총리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고 선거 2달 전 창당한 신당인 한국재건당은 12석을 얻었다. 황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과 중국이 선관위 배후에 있다. 정부가 수사를 촉구하자며 선관위가 선거 전 투표 조작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간첩을 맡았던 고한석 전 민주당 민주주의연구소 부원장, 김민석 현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주의연구소 원장, 조성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 4명을 소개했다. 황 씨의 게시물에 따르면 고 씨는 한때 북한 간첩으로 한국 검찰에 구금된 적이 있으며 북한과 중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는 빅데이터와 미국 선거에 관한 책도 출판했습니다. 출소 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하고 베이징에서 4년간 SK차이나 IT 및 인터넷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로 근무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민주당 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김민석 씨도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양정철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양정철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 공산당 중앙당학교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양 씨와 고 씨는 모두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일했다. 또한 황 씨는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선관위 상임위원 출신인 조혜주가 한국 선거에 전자 개표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조혜주가 북한 간첩이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한석과 함께 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황 씨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페이스북을 통해 4월 10일 선거 전 투표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나는 사기꾼들이 선거 관행에 능숙하고 데이터 처리와 빅데이터를 교묘하게 연결했다고 확신합니다. 투표를 바꾸고 보완하기 위해 외부 인력의 극히 비밀스러운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마쿠에서 마쿠에 거대한 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NEC만으로는 네트워킹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집권당과 정부 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제5의 요소 상대 진영 내에 숨어있는 적의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씨는 10일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중국 공산당이 캐나다 의회 선거에 개입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국 의회 선거에도 개입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한 경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며 중국 안보를 위해 캐나다와 한국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며 중국 공산당의 지역 안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캐나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서 중국 공산당은 의회 선거에만 2번이나 개입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한국의 선거 투표에는 현장 투표와 선거 전 투표가 포함됩니다. 사전 선거 투표에는 관할권 내 현장 투표와 관할권 밖 투표가 포함됩니다.
한국의 초기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허병기 공학박사는 통계적 공리에 따르면 관할 구역 내 현장 투표와 선거 전 투표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득표율은 비슷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NEC가 발표한 수치는 통계적 공리와 모순됩니다. 그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만 총 425개의 동한국의 행정구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모든 동에서 민주당의 현장 투표율은 관내 사전 투표율보다 10% 이상 낮고 국민의힘당의 현장 투표율은 관내 사전 투표율보다 10% 이상 높다. 서울의 상황은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 공리를 크게 위반하는 것이며 반증되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그는 4월 25일 에포크 타임스에 말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득표수를 늘렸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표 과정에서 득표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선관위가 10일 발표한 투표 정보에 따르면 이날 투표수는 오후 5시 40분 1436만 7809표였으나 오후 6시 25분 627만 3801표로 감소했다가 오후 6시 52분 1464만 1031표로 다시 증가했다. 사전투표 투표수는 오후 5시 40분 1401만 7445표였으나 오후 6시 25분 598만 3305표로 감소했다가 오후 6시 52분 1320만 8710표로 다시 증가했다. 황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4월 10일 선거 이후 개표 감독관으로부터 대량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전 투표 시스템과 장치가 선거 사기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믿으며 선거 전 투표 시스템과 현장 투표 시스템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사전 투표수는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용지 외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거 당일에는 유권자 명부의 서명과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록이 확인 방법입니다. 황 씨는 선거 당일에는 비닐 쓰레기통을 직접 투표함으로 사용하지만 사전투표는 천봉투로 만들어 스스로 똑바로 세울 수 없어 비닐통에 넣어 지지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투표함이 똑같아 보이지만 천봉투는 쉽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투표소의 감시 카메라가 차단됐고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바코드 밑에 있는 일련번호도 모두 파괴됐다. 황 씨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공무원이 인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여당과 정부가 선관위에 제출한 요구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NEC는 완전히 저항하고 대신 자체 인쇄된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는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시스템과 장치가 사전투표 수를 편리하게 숨기고 부정투표 용지를 쉽게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국의 선관위는 선거 및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그러나 선관위의 운영은 수많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7년 동안 인사조사를 완전히 회피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으며 외부 통제가 부족하여 부정채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총 162건의 채용 중 104건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64%를 차지했다. 2023년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와 공동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선관위의 투표 및 개표 관리 시스템은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외국 세력의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지난 2년간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7건의 해킹된 이메일과 악성 코드 감염 공격을 선관위에 통보하고 보안 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